이번에 두 번째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첫 인터뷰는 타인의 고통 그리고 나의 고통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 인터뷰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사실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자기 파괴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나를 오히려 돌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면 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세상을, 그런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인터뷰군요. 네. 그러면은 수연 씨가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그러면은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본인만의 좀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되게 간호사 같은 말투였는데 일단 생각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불행해지는 그런 길이 과거에 대한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뭐 후회라든지 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건 과거에서 오는 것 같고, 불안이나 걱정 이런 건 미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야기를 해도 뭐 예를 들어 음식이 나오면 아 이거 되게 맛있다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유도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세상을 대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된 적이 있는지. 일단 공황을 겪은 게 가장 컸어요. 공황이 한마디로 어떤 트리거에 눌려서 조금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일을 뭐 옛날에 어떤 사건을 재경험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되게 큰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죽이러 올 것 같다든지 내가 언젠가 죽을 것 같다든지 이런 큰 불안 때문에 오는 게 공황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이 딱 그거예요. 영상처럼 좀 나의 지금 호흡에 집중하든지 내가 어떤 바닥에 서 있고 이런 거 촉각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많이 안정이 됐고 상태가,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 전체적인 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첫 인터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주제도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그 톤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겨서 아예 바뀐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또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심오한 질문이네요. 일단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은 똑같아요. 어떤 가해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가해졌을 때 그 사람의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가독이 없고 어떤 사람이 바뀌는 과정인데 지금이 사실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도 변화의 어떤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 비슷한 생각도 있을 거고 다른 생각도 있을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그때도. 왜냐하면 그때는 화를 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서. 그래서 어쨌든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런 인형들 많이 모았었어요. 마이멜로디라는 캐릭터인데 얘는 말도 하는 전원을 켜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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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말도 하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모았던 게 피규어들. 이거는 이제 치유몰에 많이 나왔던 인형인데 침대 괴물이라는 인형이고요. 얘네들은 만화 캐릭터. 헬로키티도 있고 유미 세포들도 있고 체인소맨도 있고 귀멸의 칼날, 에반게리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이런 것들. 얘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줬던 거예요. 여기 산리오 인형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순이 인형이고 쟤들도 제가 아끼는 산리오 인형입니다. 이런 거 많이 모으면서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벨루가 귀엽죠? 아, 이거는 원래는 제가 하려고 샀는데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몇 개 좀 하다가 엄마가 다 채워버렸어요. 제가 안 해가지고.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목표 중에서 이제 자기를 잘 돌보기 위한 것에 있어서 그게 비슷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인터뷰에서 본인의 목표를 날카로운 세상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본인의 좀 큰 목표와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때는 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같이 뭔가 이런 사건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가해자들을 조금 바꾸고 싶다. 아예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날카로운 세상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는 목표의 어떤 목표와 그리고 내가 좀 더 동그래지면 좋겠다의 중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시에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없다고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지금 여기에 충실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믿고 싶지만 존재하지 않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떻게 극복한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타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명이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없고 뭐 어쨌든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그때는 뭔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혹은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더 뭔가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과거 인터뷰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있다면 본인이 죽는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고 싶지 않다 아니면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일절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좀 피하고 싶나 봐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지금은 좀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유효한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늦게 죽고 싶고요. 저는 지금 뭔가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런 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세상이나 현상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나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런 질문들이 어쨌든 제가 과거 인터뷰에 그 수현 씨의 생각과 지금 그런 좀 변화가 있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현 씨가 어떤 지금 여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과거의 생각과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수연 씨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지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일단 이 인터뷰를 부탁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지만, 그 컨텐츠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어떤 글로 어떻게 뭐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거나 조금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글을 쓰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간단해요.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범죄 없는 세상? 있겠죠.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바꾸고 싶고, 폭력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때까지는 조금 연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캐릭터 개개인들이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그려왔다면 지금은 조금 그런 세상을 그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 그런 거죠. 이동이 아주 편하다면 누구나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어떤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젠가. 글 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본인이 쓰신 그리고 앞으로 쓸 작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품 죽음은 비누라에 대한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죽음은 비누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캐릭터 개개인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어떤 캐릭터들의 관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캐릭터들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성격과 관계성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 그것이 결국 죽음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그 작품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파를 하지 않고 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끝내려는 그런 게 보였는데, 일단은 제가 죽음은 비누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뀐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쓰면서 좀 했던 메모 같은 거를 보면은 되게 다 좀 죽음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여기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죽음이 거짓이라면 이 고통도 거짓이겠지? 뭐 이런 이야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적어놓네요. 과거에는 이랬었어요. 그럼 다음 쓸 희곡에 대한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좀 생각의 변화를 반영한 그런 희곡을 좀 쓸 계획이신가요? 네, 요즘에는 아직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쓸지 확 정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제가 아까 말했던 죽음은 비누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해답은 이미 찾은 거죠. 해답은 찾았는데 그렇게 사실 우리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이제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전달하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소연 씨가 글을 써내려가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을 좀 제가 목격하기도 했는데, 본인에게 그런 창작은, 그리고 창작의 고통은 무엇인지, 어떻게 좀 영감을 얻는지, 이걸 어떻게 잘 앞으로 해낼
것인지. 저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 편인데 일단 제일 저를 자극하는 것은 뉴스 그리고 잡지 이런 세상의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산 잡지가 사진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잡지인데 보면 찍혀있는 사진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광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 거리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콩 시위했을 때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정치, 권력, 사진 이런 것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사소하지만 정치적인 것 조금 큰 것 같지만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총 2번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인터뷰는 고통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본인의 다음 인터뷰 주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게 어렵네요. 그때는 좀 이런 제가 말한 어떤 새로운 주제의 작품을 하나 완성한 상태였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미 이 글을 읽기 전과 후에 당신의 세상이 바뀌었으니 내가 세상을 조금 바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가였으면 좋겠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가 있을까? 그때도 결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가 예전에 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의 어떤 그 주제랑 아예 단절된 주제가 아닌 것처럼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커다란 그런 얘기 말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돼도 그게 어떤 결이 다르다거나 아예 동떨어진 얘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수현 씨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고통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돌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다음번에는 실제로 그런 걸 현실로 실천한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고 있는 수현 씨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요즘 충분히 다양하고 풍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길을 찾은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많이 집중하고 생각해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